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박대지! 자,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영상 업로드 하는 게 한 일주일 만인가요? 제가 요즘 본업이 너무 바쁩니다. 뭐 딱히 돈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바빠요. 막 이 나이 먹고 뭐 여기 뾰루지 나고 그랬어요. 보이시죠? 어쨌든 유튜브도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최대한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원래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뭐 요즘에 혼자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나 비혼주의자인데 나도 생애 최초로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많았죠.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뭐 제가 생각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평등한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정부에서 올여름에 개정을 했죠. 뭐 혼인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뭐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제가 컨설팅 해드릴 때도 이 규정을 반드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래의 규정,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던 그 규정과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 규정, 개정안을 두 개를 비교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 요건이라든지 감면율이 조금씩 달라요, 두 개가.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글로도 작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글로 확인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취득 주체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신혼부부 감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 주체가 신혼부부겠죠. 본인과 배우자. 뭐 이 사실은 가족 발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자, 혼인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반면에 생애 최초 취득 감면에 대해서는 그 취득 주체가 1가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들 뭐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세대, 뭐 내가 지금 전월세에 살고 있다, 무주택자이면서, 그러면 당연히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이 되는 거고, 내가 뭐 독립하여 생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뭐 형제자매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그 모두 일가구를 형성하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즉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뭐 이 내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취득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신혼부부 감면 같은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답니다. 뭐 혼인일은 당연히 혼인신고일이겠죠. 반면에 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는 뭐 제한 기간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아무 때나 무주택자이신 분이 취득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신혼부부인 사람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근데 그 주택이 뭐냐면 지방세법상 제11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여기 써져 있네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취득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해요. 자, 취득의 원인이라는 거는 세법상 뭘 말하냐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주택을 취득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만 놓고 보자면, 무상취득은 뭐냐면 뭐 상속이나 증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그게 무상취득을 말하는 거고, 유상취득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돈을 주고 취득하는 그런 걸 유상취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규정들은 신혼부부인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인지 관계없이 모두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내 돈 내산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득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득 요건은 소득 기준을 말하는 거겠죠. 자, 먼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취득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 소득이라는 거는 맞벌이 기준인 거고, 만약에 부부 중에 외벌이다 한 명만 소득을 얻는다 이러면 그 기준이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생애 최초 취득 감면의 경우에도 이 소득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 7천만 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대별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세대별 합산 기준이죠. 근데 세대별 합산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금액이 좀 갸우뚱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각 세대원의 소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7천만 원이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이 뭐냐면 단순히 뭐 근로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그리고 뭐 근로소득 당연히 포함되고, 이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7천만 원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 기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니고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해요. 아니, 이거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평수로 환산을 하면 전용면적 18.15평 정도 되더라고요. 반면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제한 없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전용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내가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주택이 여태까지 없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랑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은 뭐 18평 정도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수 제한을 안 둔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으로는 주택 가액 기준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좀 계속 말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주택 가액 기준이 너무 낮아요. 금액이 3억 원과 4억 원인데 뭐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혼부부인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지 관계없이 주택가액이, 취득하는 나의 주택가액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도권에 4억 원 이하인 주택? 뭐 어디 많이 있나요? 너무 주택 가격을 낮게 잡지 않았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자, 다음으로 감면 세율이 조금씩 달라요. 신혼부부인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취득세,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절반인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자, 반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액에 따라서 감면율이 조금 달라요. 주택가액이 1억 5천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100%죠. 뭐 주택가액이 1억 5천 이하인 주택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1억 5천 이상부터 3억 원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절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면 적용 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규정이었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파생되어 개정된 안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기 때문에 적용해주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신혼부부는 올해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뭐 취득 시점은 이제 다들 아시죠? 당연히 잔금 지급일입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뭐 이거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 규정이, 개정된 규정이 법 시행일이 8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드문 경우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8월 12일 이 사이에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구청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또 취득을 하면 그 최초에 취득한 주택 취득세 감면받은 분에 대해서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도 추징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실거주하는 그 주택에서 실거주한 지 3년 미만, 그러니까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다면 이것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뭐 막 어렵거나 이렇진 않죠, 오늘 내용은. 최근에 중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7월 10일 이후에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3개월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금액 규모로 따져봤을 때 한 365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세대를 보니까 30대가 3만 건 중에 11,000건 정도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료만 놓고 보니까 신혼부부가 아니신 40대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니 뭐 정부가 정책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보도 자료에 의한 내용일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액 감면 나만 못 받으면 아쉬우니까 주택 구입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건 같은 거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취득세 감면도 받으시고 행복한 보금자리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